정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시가 도청 앞 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제2의 강정사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자나무의 생육 환경을 좋게 한다며 비자림 일대의 어린 상록 화력수를 마구 베어내면서 숲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졸업식은 대부분 1월에 열리지만 3월 입학 때까지 2달가량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시가 제2공항 건설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주민들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 수백여 명이 농성 천막을 둘러싸고 강제 철거에 나섭니다. 불법 동거명 적침에 대하여 행정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팔짱을 끼고 천막을 막아섭니다. 몸싸움은 격렬해지고 천막 지붕에까지 올라가 철거를 막아보지만 천막은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이러세요? 안에 사람도 있고 다친다고요. 애들 다쳐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며 도청 현관에서 연좌 시위 중이던 사람들도 강제 철거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끌려 나갑니다. 목자 바뀌고 이게 뭐야 미친 사람한테! 단식 농성 중이던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와 녹색당 천막 4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투입된 공무원만 300여 명.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150여 명도 동원됐습니다.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강제 철거를 막아섰지만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돼 있던 천막과 텐트는 모두 철거됐습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50여 명은 오는 29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강제 철거한 것은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도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며 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토부의 일방적 기본계획 추진에 강력히 항의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충돌로 이어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은 공동 성명을 통해 행정대집행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을 억압한 것이라며 원지사가 여론을 외면하면 제2의 강정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신고된 집회에서 농성 천막을 철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지사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검토위가 9차례에 걸쳐 제기한 쟁점과 문제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고 활동기간 연장은 검토위원 간에 합의되지 않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2일 세종시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비자나무 수천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비자림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최근 비자림 일대에서 비자나무의 생육 환경을 개선한다며 다른 어린 상록 화렵수들을 모조리 베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숲의 종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년 이상 된 아름드리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는 비자림. 탐방로 옆 곳곳에 잘려진 나뭇가지가 잔뜩 쌓였고 숲 여기저기에는 밑둥만 남은 어린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20년 새 비자나무 60여 그루가 고사하자 구실 잣밥나무와 생달나무 등
생육 속도가 빠른 화렵수가 비자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베어낸 겁니다. 다른 이 상록 활렵수가 우세하다 보니 거기에 빛 투과량이 차단하게 됩니다. 결국 비자나무 종자가 발화하더라도 거기 정상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숲 면적 44헥타르 가운데 베어낼 면적만 총 8.3헥타르로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빛이 숲 안쪽까지 환히 들 정도로 어린 나무들을 모두 잘라내면서 자연적인 숲 생태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흙이 부족한 곶자왈의 습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숲의 종 다양성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감한 난초식물들이라든지 또 다른 보호종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생물체들은 싹 죽어버리고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비자나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꼭 제거해야 할 수종만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등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가 화북공업단지 이전 계획 등을 포함한 제주 산업입지 수급 계획을 수립해 모레 9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에서 화북공업단지를 대체 입지로 이설하거나 복합용지로 정비 또는 공업기능의 재생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도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농공단지 2곳에 대해서는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학교 졸업식이 2월에 열렸었죠. 요즘엔 각급 학교 졸업식이 1월에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애매하게 겨울방학을 보내느니 하루라도 빨리 졸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2달 가까이를 학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걱정하는 부모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며 졸업식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 아쉬움과 설레임 속에 꽃다발을 하나씩 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봅니다. 과거에는 졸업식이라고 하면 보통 2월 달에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처럼 1월 달에 마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올해는 제주 도내 초중고등학교 196군데 가운데 98%인 191곳이 1월에 졸업식을 엽니다. 이 가운데 60여 곳은 재학생들도 동시에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졸업식을 앞당기면 졸업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할 수 있고 학교는 시설 보수 공사를 하거나 교사들은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을 1월 달에 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서 고등학교 예비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잘 안 되는 부분도 복습도 하고. 문제는 졸업생들이 상급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2달 가까이 공백 기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탈선이나 안전사고가 걱정스럽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소홀해지고 이게 시간 낭비될까봐 좀 그건 걱정은 되는데요. 교육청은 졸업식은 행사일 뿐이라며 상급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졸업한 학교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졸업생들을 관리하는 학교는 거의 없어 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7년부터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 2,300여 대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현재 중고교 보건실까지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상태인데 올해 안에 중고교 모든 교실에도 공기청정기 1,40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직원 일동 300만 원, 기아 오토큐 오라전 변창하 대표 100만 원, 제주도 어촌개장연합회 고상종 회장과 회원 일동 50만 원, 이제주관광 상조 회원 일동이 90만 7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자치경찰과 함께 숙박업소 60여 곳을 점검해 미신고 업소 12곳과 음식을 판매한 업소 1곳 등 모두 13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미분양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가파도 해상에서 좌초 사고가 발생했던 여객선의 선장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고 여객선 선장 45살 고모 씨가 선박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해 항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고 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지난달 24일 마라도에서 출항해 가파도 해상을 지나다 암초에 부딪혔으나 승객 190여 명은 인근을 지나던 여객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73살 고모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며 동료 해녀가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신고 50여 분 만에 고 할머니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는데 동료 해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이를 판매한 56살 양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유명 건강 팔찌와 디자인과 포장이 흡사한 제품을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 광고에 1000여 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선관위가 오는 11일부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제주시 선관위는 오는 11일 도선관위에서, 서귀포시 선관위는 18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며 조합장 선거 후보 자격과 후보 등록 서류 작성 방법, 선거 운동 방법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안내합니다. 도내 공영주차장 요금과 감면 대상이 변경됩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로 30분을 초과하면 1,000원, 이후 15분 초과 때마다 500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주차요금은 50% 감면하고 4.3 유족도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제주시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1,068억 원을 들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0개 노선 53개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제주시 54개 노선, 서귀포시 26개 노선으로 조기 보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측량을 실시해 올 상반기 중 감정평가한 뒤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청과 각 행정시 도시계획부서에 보상 안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형 체납관리단이 본격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채권 추심 전문가와 실태조사 요원 등 19명으로 체납관리단을 꾸려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